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지금 제가 우리 전 학생부장님을 또 섭외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 학생부장님께서 같이 우리 사이버 폭력 이 리플릿이 너무 잘 나와서 이걸로 리플릿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좀 저희 화면이 얼굴에 저랑 지금 권영준 선생님하고 얼굴이 따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따로 있습니다. 네, 따로 있죠. 우리 이 이유는 좀 저희도 선생님들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공간이에요. 그쵸? 네, 바로 옆인데 2m, 지금 딱 2m. 네, 2m 거리 지켰어요. 2m 거리를 지켜서 지금 우리 같은 공간이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케미가 좀 요즘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출연이 많습니다 지금. 네. 다양한 장르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글쎄요. 일단 폭력이라고 하면은 네. 뭐 대체로 학생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뭐 물리적인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로 폭력인 것처럼 네. 다른 사람의 신체 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정신에 해를 가하는 것도 폭력인데 네. 이제 온라인상 사이버 음. 공간 안에서 상대방한테 이제 뭐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제 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네. 그런 걸 통틀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정답 한번 볼까요? 거의 너무 흡사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기기, 즉 뭐 휴대폰, 뭐 태블릿 PC, 뭐 컴퓨터 온라인상을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과 이미지, 음성 등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 유형. 첫 번째 뭐가 있죠, 이거? 사이버 언어 폭력이네요. 네, 사이버 언어 폭력. 주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뭐 이제 언어 폭력이라는 게 대화 중에 일어나는 이제 폭력이니까는 뭐 SNS, 뭐 페이스북이나 네.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직접 주고받는 문자나 네. 뭐 이런 게 다 사이버 언어 폭력에 포함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게시판이나 뭐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고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이런 행위들 다 사이버 언어 폭력이라고 하네요. 사이버 명예훼손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 역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사이버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이런 걸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럼 다행히 지금 네. 학생들은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뭐 네. 저기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는 이런 거 아직 없었었죠? 네. 그런 게 없어요. 매우 잘 지키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네, 지금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갈취? 갈취는 뭐 뺏는 건데 사이버상에서 뭐 뺏을 게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 무슨 뭐 저기 게임 아이템, 아이템. 그렇죠. 게임 아이템, 네. 뭐 현금 거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문화상품권에 뭐 문상. 네, 문화상품권을 저기 강제로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번호 입력하면은 바로요?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오, 딱 나왔네 진짜. 사이버 머니. 그 다음에 금품 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 뭐 게임 머니 등 사이버상 갈취 형태를 괴롭히는 와이파이 셔틀. 와이파이 같은. 데이터 무제한 아이한테 와이파이 셔틀 시키면 돈이 얼마큼 나갈까요? 그렇죠. 많이 나가죠?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은 그냥 현실 스토킹을 막 그냥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무작정 누군가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이버상은 한번 볼까요?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원하지 않는 문자 보내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네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모든 학교 폭력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당하는 사람 입장, 행동하는 사람 말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게 이제 폭력이나 장난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 사이버 스토킹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네요. 스토킹,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난 순수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네. 그걸 이제 그 메시지나 그러한 표현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겁이 난다, 좀 집착한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걱정이 들면 그게 다 이제 스토킹으로 폭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서 또 사진, 또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뭐 상대방에게 뭐 불안함, 두려움 주는 모든 행위라고 나오긴 하네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특별히 뭐 음. 특별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진을 봤을 때 공포감을 느끼거나 네. 뭐 하면은 아, 이런 폭력이 스토킹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요즘 많은 사례였죠.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 또는 SNS, 단체 채팅방, 요즘은 카톡방 많이 쓰고 뭐 페밀방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곳에서 상대방을 뭐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뭐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모두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네요. 역시 이것도 가장 심각한 거죠? 네, 이게 특별히 문제의식 없이 네. 요새는 또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그게 응해야지 네. 됐었는데 요즘 알기로는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초대해놓고 나면 네.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도 그 방에 같이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 방에 초대를 해놓고 거기서 상대방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든가 아니면 뭐 망신을 준다든가 아니면 네. 요즘 친구들 말로는 꼽 준다고 그러는데 네. 뭐 저런 단체 채팅방에서 꼽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다 따돌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이버 영상 유포 한번 볼까요? 사이버 영상 유포는 요즘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으로는 저게 제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N번방. 엠번방도 뭐 저런 거의 그렇죠.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속 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네요. 사이버 성폭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사이버 성폭력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우리 학생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사이버 폭력 이렇게 예방합시다 라고 나와있는데 첫 번째, 누구라도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 저기 요즘 뭐 이메일 계정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 뭐 SNS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온라인상에 내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그걸 수단으로 해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지금 상황,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 이 사이버 없이는 휴대폰 뭐 이런 거 없이는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이버사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맞죠? 저게 제일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이버상에서는 아무튼 자신 숨기지 말고 오히려 솔직하게 나타내는 게 오히려 범죄율도 낮춰줄 수 있고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직하게 활동한다는 말씀이죠. 그 현실 생활이랑 사이버 생활이랑 동일한 말을 해야 되고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소중히 개인정보 생각해야 좀 중요합니다. 네. 바로 네 번째 넘어갈게요. 올바른 사이버 언어 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그리고 뭐 바른 말씨, 또 고운 표현,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다 맞는 말이에요. 저런 게 특히 요새 어린 친구들 게임 중에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게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기대치나 그런
옳고 그름의 그 정도가 그 기준치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을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기 굉장히 부적합한 언어들을 큰 문제의식 없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습관을 잘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죠.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올리면은 그것도 다 법적 처벌 요즘 받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요새 무슨 카카오톡 뭐 푸사 아니면 페이스북 푸사 아니면 페이스북 자기 계정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친구 사진이 있다. 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라서 어딘가 올라가기 원치 않았는데 네. 올렸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피해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항상 자기 사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올릴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했을 때만 뭐 게시를 하든가 해야 되는 그런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여기도 역시 처벌받는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네. 그 사실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거짓을 올리는 건 네. 더 잘못된 거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공공 장소에다가 말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꼭 모르는 사람 있으면 모르는 사람 어디 가자. 뭐 사탕 사줄게,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쫓아가자 하면 안 돼요,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았나? 우리 때만 그러게요. 배웠나요? 아니죠? 아니 지금도 아마 배울 거예요. 배우죠? 네. 안 돼요, 싫어요, 안 갈래요 꼭 말하라고 했던 거. 역시 사이버상도 똑같다는 거, 분명히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낯선 이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만남,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슨 채팅 앱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갖고 성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고, 그거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요즘 친구들 무슨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된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나 뭐 다른 학교의 뭐 선후배들을 어떻게 얘기하다가 현실에서 만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친구들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 오프라인에 만나는 것은 한 번쯤 더 깊이 고민을 해보고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진짜 만나야 되겠다 하면 여기 주위 어른들에게 알리고 절대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꼭 확보한 상황에서 만나더라도 안전을 꼭 확보한 상황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중요한 전문적 용어가 나오네요.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나오는데 발자국, 정보 발자국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의미로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기록들을 말합니다. 자, 인터넷 이용 패턴, 콘텐츠 소비 이력, SNS나 이메일, 홈페이지 방문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의 온라인 활동 기록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게 되므로 올바른 언어 습관과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가상 인터넷 세계라도 다 추적하면 IP 주소 뭐 추적하면 다 누가 있는지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밝히고 정정당당히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사이버 폭력 이렇게 대처합시다 라고 나와서 이제 빈칸들이 이제 막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신고해야죠. 신고. 네.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대학생들?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부모님. 네. 역시 선생님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상담하고 학교 뭐 상담실, 전문기관, 경찰 등 도움을 도움 요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변 도움을 꼭 요청해야 됩니다. 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온라인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역시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나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욕설을 하는 친구에게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기 똑같이 하면 될까요? 쌍방 폭행이 됩니다. 그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죠. 볼까요? 네,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대화방을 나갑니다. 맞네요. 네. 의사들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사이버 폭력은 어차피 저희가 핸드폰이나 막 캡처 네. 할 수 있고 증거는 뭐 문자 같은 거 다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증거를 잘 남겨놓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이제 경찰서에 다 가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로 나중에 확보가 가능한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바로바로 캡처를 하든가 저장, 뭐 녹화를 하는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라고 하네요. 그다음 주위에 피해를 입은 친구를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쵸. 적극적인 신고 정신 필요합니다. 그쵸. 이거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나오는 거고.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 역시 감사합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OX 퀴즈. 자, 사이버 폭력 함께 맞춰보아요. 저희 이구동성 아시죠? 친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친구의 굴욕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이거 너무 쉬운 아, 거예요. 너무 쉽네요. 설마 틀릴까?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폭력이다. 네. 오. 네. 아, OX로 답하는 거군요. 네. 어쨌든 저희가 맞췄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올린 글, 사진 등으로 상대가 명예를 잃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서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자, OX. 하나, 둘, 셋. X. 상처 절대 안 없어지죠. 쉽게 이거는. 더 오래 남죠. 맞아요. 더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고 맞아요. 인터넷의 흔적이 어디론가 더 퍼지기 때문에 더 상처가 많이 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게시물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남긴 글을 지웠다 해도 다른 곳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1대1 채팅, 개인적 쪽지로 욕설을 보내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네. 1대1 채팅 또는 쪽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어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친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폭력이 아니다. 자, 폭력이 아니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친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아니다. 좀 한번 꺾었네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X. 역시 한번 비꼬아도 우리 해석을 잘 해야 돼, 그렇죠? 한글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뭐 핸드폰, 뭐 인터넷, 뭐 컴퓨터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까 사실인 것도 올려도 그렇죠. 다 모욕죄 이런 거에 다 성립된다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폭력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 피해 입증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 아이디가 확인이 돼요. 네. 그러면 뭐 조금 더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네. 나중에 다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똑같이 아이디가 확인될 경우는 뭐 게시, 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고 화면 캡처 바로 하면 되고 상대방 아이디를 알 수가 없을 때는 뭐 게시, 일시, 뭐 어디 인터넷이었는지 그 다음에 뭐 접속 IP 등을 작성자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하면 된다고 합니다. 캡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신고 방법. 방문 신고, 뭐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일 당했다고 경찰서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는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께 와서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찰서 직접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온라인 신고는 여기 경찰청 사이버 안전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참고하세요. 사이버 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덟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보고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에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한테 고민 상담한다고 친구한테 말해버리면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또 물어본다고 말하다 보면 전달 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요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 얘기를 어려운 좀 조심스러운 거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거에다가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혼자 꽁꽁 앓지 말아야 된다는 거랑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도움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가장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알았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버 공간이라고 절대 난 모르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정직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원격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공간을 실수라든가 악용해서 상대방한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가상의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